다음으로 학습지 11페이지의 고려의 대외관계 부분을 복습하겠습니다. 군데군데 어려운 개념이 나오니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조공책봉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왕조 국가에서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뜻하는 칭호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흔히 왕이라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왕보다 상위 개념인 황제 또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자라는 호칭이 따로 있었습니다. 황제라는 칭호는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후 새로 만든 용어입니다. 황제는 전설 속 중국의 임금인 삼왕과 오제를 한 단어로 줄여서 만든 칭호인데 황은 위대하다, 빛나다라는 뜻이며 제는 천계에 살면서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최고의 절대신을 뜻합니다. 요약하자면 황제는 빛나는 우주의 지배자입니다. 이후 중국의 최고 책임자는 항상 황제라 불렸고 이는 1912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퇴위할 때까지 20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상에 출현한 신 황제는 당연히 천하에 단 한 명만 존재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한 사람이 넓은 중국의 땅을 전부 직접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국가 행정력의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황제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신하를 각 지역의 지배자로 임명해 나눠서 통치합니다. 어떤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릴 권한과 함께 관직을 내리는 것을 책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책봉받은 그 지역의 책임자를 제후라고 부르는데요. 제후의 다양한 명칭 중에 왕도 있습니다. 제후는 자치권이라는 권리를 가지지만 황제에게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충성을 바칩니다. 타국과의 큰 전쟁이 발발하여 군대를 동원해야 할 때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평화로운 시기일 때는 인사와 약간의 선물을 하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해 여전히 자신이 황제의 신하로서 충성하고 있음을 알리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성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황제와 여러 후들은 서로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으면서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를 함께 다스려 나갑니다. 이러한 지방통치 방식을 좀 어려운 말로 봉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봉건제는 영원했던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흐르며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발달해 갈수록 황제 입장에서 불필요해져 결국 중국 내부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금방 중국 내부에서는 사라지게 된다고 했는데 외부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나라 때부터 중국은 중국 내부의 지방통치 방식이었던 봉건제를 외교에 적용시켰습니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관념적으로 황제는 천하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멀리 있는 한반도의 고구려라는 나라도 황제 입장에서는 천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왕에게 관직을 내리며 책봉을 해줍니다. 고구려는 그 책봉을 받아들이고 조공도 합니다. 국제 질서상 중국의 힘을 인정하고 상위의 존재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고 중국으로부터 특별한 내정 간섭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또 교류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선진 문물 수용의 효과는 너무나 큽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굳이 힘들게 멸망시키지 않아도 대외적으로 황제와 국가의 위신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간의 이득이 존재했기 때문에 조공책봉 관계는 동아시아의 외교 형식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고려 역시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와 모두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습니다. 고려의 국왕이 새로 즉위하면 중국의 사신을 보내 형식상 승인을 요청하였고 중국은 고려 국왕으로 책봉해 주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공, 책봉 관계를 고려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지 11페이지의 고려의 칭제 묵인 부분을 볼까요? 고려가 칭제, 즉 황제를 칭하였는데 중국의 황제가 이것을 참아주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했습니다. 고려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 국제 질서를 인정해 외교적으로는 제후국 입장을 취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황제국을 지향하는 이중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고려의 왕실 용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백성들은 국왕을 폐하라 하고 국왕은 스스로를 짐이라 불렀습니다.
왕이 계승자를 태자라 하고 국왕의 어머니를 태우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진시황이 황제 칭호를 제정하면서 황제국만이 사용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고려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뿐 아니라 기타 복장이라 의식을 중국과 대등하게 하였습니다. 대신 국왕과 왕비는 절대 황제와 황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왕실 용어들은 전부 황제국 용어로 하면서 최고 통치자와 그 부인은 제후국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을 때 티가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황제만이 사용하는 당시 국제적인 연대 표기인 연호라는 것도 중국 것을 씁니다. 역시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려 역사에서 겁없이 공식적으로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한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바로 제4대 광종과 제17대 인종입니다. 4대 광종은 황제를 칭하고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노비안 건법과 호족 숙청의 그 광종이 맞습니다. 이때는 송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송나라도 고려가 칭제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듯이 송이 고려로부터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송나라는 모른 척합니다. 이처럼 조공 책봉 제도는 형식적으로 군신 관계를 취하긴 하지만 당시의 상황에 따라 실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17대 인종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하다 반란을 일으켜 칭제건원을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고려의 대외 관계에도 조공과 책봉 관련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설명한 형식적인 조공, 책봉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려의 이러한 외부적으로는 제후국을, 내부적으로는 황제국을 칭했던 이중체제는 원간섭기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 또한 조선의 경우도 건국 초기에 고려처럼 실질적인 황제국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국내와 국을 모두 제후국임을 확실히 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이러한 점은 성리학을 국교로 하는 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성리학은 구분과 차별을 명확히 하는 학문이며 세계관 역시 중국과 그 나머지 제후국을 엄격히 구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제후국을 자처했다 할지라도 역시 현실적인 내정 간섭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식민사관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조공 책봉 관계를 우리 민족의 사대적인 속성으로 설명하였고 굴욕적인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5세기 고구려 장수왕 때의 남북조 외교나 고려가 내부적으로는 황제국 체제를 유지한 것, 조선 역시 제후국의 입장을 자처했지만 내정은 독립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조공 책봉 관계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외교 관계입니다. 더구나 중국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이 역사 속에 사라져갔지만 중국 바로 옆에서 항상 독립국가를 유지해온 우리 민족의 역사는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전근대 조공 책봉 체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거란의 침입 내용 중 강조 포인트를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학습지 11페이지에 서희와 소손영의談判 내용이 길게 적혀있죠. 서희와 소손영의 회담에서 두 국가는 영토 확정 문제와 외교 노선 문제로 대립합니다. 그 내용이 강조된 부분에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는 요약이 있는데요. 거란이 요구한 조빙이 바로 조공입니다. 송과의 조공 책봉 관계를 단절하고 거란과 그 관계를 맺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희가 고려의 도읍을 평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고려의 수도는 개경, 오늘날의 개성입니다. 다만 고려는 개경 이외에도 서경과 동경이라는 수도와 같은 경자를 쓴 행정구역을 만들어 중시했거든요. 여기에서의 평양은 서경으로 수도급 도시인 것은 맞습니다. 또 12페이지에 거란의 2차 침입을 보면 침입 과정에서 몽진이라는 어려운 개념이 나오네요. 몽진이란 뒤집었을 몽, 티끌진, 임금이 난리를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의 친조는 조공을 할 때 사신을 보내지 않고 해당 제후국의 제후가 직접 가서 조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공 책봉 관계의 두 국가 간의 상하 관계를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할 때 중국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려의 현종은 병을 핑계로 계속 친조 요구를 거절했었죠.
오늘 설명한 개념들을 학습지에 잘 필기해 놓기 바랍니다. 시청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